먼저 일반 준비 서류에는 법인 등기부등본 뭐 이 부분은 이제 자본금 변동 때문에 이런 자산 변동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좀 요청을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12월 말로 네. 법인 등기부등본 띄워주시면 되고요. 네. 사실 뭐 자본금 변동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네. 말씀하셨겠지만 투자를 맞습니다. 받거나 네. 뭐 제3자 배당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즘은 투자 형태들이 네,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그 기재가 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네. 12월 30일자로 저에게 꼭 출력을 하셔서 네.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라도 주식 변동이 있거나 이런 부분도 주주명부를 또 이제 매년 이제 네. 기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회사에서는. 네. 그래서 그 변동이 있을 때마다 저희한테 알려주시고 네. 이 주주명부는 12월 31일자 기준으로 해서 작성해가지고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주식도 네. 사실은 10월 말로 변동이 없으시면 괜찮은데 네. 중간중간에 변동이 생기실 수 있어요. 근데 주식 같은 경우는 개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저에게 안 알려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마다 변동될 때마다 저에게 미리 상의해 주시고 네. 왜냐면은 신고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주식도 증권거래소에 세금을 납부하셔야 되고 또 개인 간의 거래이지만 네.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발생될 때마다 저에게 알려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발생될 때마다 꼭 알려주셔야지. 네, 놓치지 않고, 양도세 신고도 놓치지 않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연구개발 전담 부서가 있다면 관련 서류를 또 저희한테 보내주셔야 돼요. 요거는 이제 기업 부설 뭐 연구소의 인증서라든지 인력 현황이라든지 사용 연구 인력 관련해서 뭐 개발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출된 내역들이 있을 건데 이 내역들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변동 현황에 대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네, 특히 네. 연구개발 인력 현황은 그 12월 31일자라고 보시면 그 현재의 연구 인력 개발만 나와요. 네. 그래서 1년 동안에 실질적인 퇴사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네. 연구개발 인력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변동이 있을 때마다 출력해 놓으시고 네. 그 부분을 다 모았다가 네. 12월 말 현재까지 딱 뽑으셔서 네. 저에게 전달해 주셔야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네,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변동이 있을 때마다 이제 이 변동 현황, 네. 어차피 신고하실 거예요. 네네. 전담 관련 공단에다가. 네. 그럼 그 내역을 이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벤처기업 인증서인데, 요 부분은 이제, 세액공제 때문에 이제 요청을 드리는데요. 네. 세액공제 가능한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만약에 해당하신다면은, 벤처기업에 해당하신다면은, 세무대리인과 같이 소통하셔가지고 혹시 저희가 세액공제 받을 수 네. 있는지, 네. 요 부분을 먼저 체크하셔가지고 소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증서가 네. 나오시면 갖고만 계시면 안 돼요. 저에게 전달을 해주셔야 네. 공제가 가능한지 그 맞습니다. 여부를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사용 현황이라든지 뭐 통장에 이렇게 네. 돈이 들어오고 나가거나 네. 그 중에서 이런 내역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꼭 세무대리인과 소통하셔가지고 네. 어떤 서류를 미리 챙겨놔야 되는지 네. 확인하셔가지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매출 매입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뭐 세금계산, 매출 세금계산서, 뭐 이제 매입 세금계산서, 종이 세금계산서 이런 부분들은 그 부가세 신고 때 이미 마감을 해서 신고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수출 수익 관련해서 이제 추가적인 그 부분들만 해당하는 서류들만 챙겨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때는 뭐 인보이스라든지 선화증권, 그리고 신고필증, 정산서, 그리고 외국한 거래 이런 계산서, 그리고 관세 환급금이 있다면 그 내역서를 이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이 부분은 근데 요즘 이제 관세사 사무실에서 보내주는 정산서에 BL이 없는 그 선화증권이 없는 경우가 또 많아요. 네, 네. 많이 빠지는 경우가 많죠. 네. 왜냐하면 이제 유니패스나 이런 걸로 검토를 하시긴 하는데요. 네. 사실 거기에는 통관되고 신고된 것만 내역이 있기 때문에 그건 참고용일 뿐이고 네. 저희는 정확한 서류를 위해서는 그 선화증권을 꼭 첨부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게 좋을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걸로 네. 왜냐하면 선화증권이 있어야만 정확하게 선정이 된 거고 유니패스에서 수출 만장이 뜬다 하더라도 네. 사실 어떤 때는 그 흔히 말하는 저희 보따리로 나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이 뭐 놓치거나 해서 네네네. 거기는 뜨는데 실제로는 수출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맞아요. 때문에 네. 선화증권을 꼭 첨부하도록 요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수출 수익 관련해서 격리나라에서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지 제가 한 번 더 강의를 또 준비를 할 건데요. 그 격리나라로 이제 인보이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첨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정산서를 사실 출금 내역에 다 달아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죠. 네, 어느 업체에다가 대금을 지급했는지 이게 네. 통관 어떤 서류인지 네. 통장 메모에다가 남겨주면은 일단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외상매출금 미수금 명세서 요건데요. 이제 외상대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관리하시는 그 내역들이 있으실 거예요. 12월 말 거래처별로 외상매출금 잔액,
알려주시면 더욱더 좋고요. 아니면 그냥 통으로 해서 지금 현재 저희 외상매출금 잔액이 어느 정도 있다, 외상매입금 잔액이 어느 정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그 외상매출금이나 외상매입금이나 이런 지급하거나 네. 또 아달의 돈을 잘 알고 계시는데 네. 미리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저희는 항상 그 12월 말 결산 기준이기 때문에 네. 수출 수입 중에서 미리 돈을 달라고 하거나 해서 통관이 아직 되지 않았지만 돈을 미리 받거나 지급하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물론 통장에 기재가 되겠지만 그 부분도 저희에게 알려주시는 게 좋겠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통장 입출 내역에 이게 선수금인지 선급금인지 네. 꼭 기재해서 주시면은 네. 혹시라든지 이제 모르는 부분은 이제 세무서 사무실에서 연락을 주실 거예요. 네. 그래서 같이 소통하셔가지고 정리하시는 게 네. 중요합니다. 네. 다음은 인건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인건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4대 보험 관련해서 부가 납부 내역을 이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각 공단에 요청하셔가지고 23년 1월부터 12월분에 대한 내역을 주세요라고 하시면은 어떤 팩스라든지 PDF 파일로 주실 거예요. 네. 그 부분을 이제 세무사무실에 전달해 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퇴직연금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가입 내역이라든지 납입 내역에 대해서 그 어떤 서류가 있으실 거예요. 네. 관련 금융기관에 요청하셔가지고 해당 서류를 받아서 세무대리인에게 전달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즘은 퇴직연금을 많이 드시잖아요. 네. 그리고 퇴직을 하실 때 지급되는 방법이 그냥 예전 같은 방법이 아니고 네. IRP 계좌를 만들어서 지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저에게 정산 요청도 많이 하세요. 네. 그래서 그 퇴직연금을 드셨다면 네. 꼭 가입한 내역과 그다음에 그 해에 그 납입된 내역, 네, 네. 그다음에 퇴직 시 저에게도 꼭 알려주셔야 퇴직연금이 네. 정확하게 불입이 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퇴직 시에 꼭 알려주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비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비용은 이제 사실 뭐 비용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이제 법인명의 모든 계좌 자료를 네. 주셔야 되는데 네. 이제 일반 입출 계좌 내역을 이제 엑셀로 받아서 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외화 통장 관련해서 그리고 퇴직연금이라든지 이런 입출 내역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전달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잔액 증명원은 각 은행 사이트에서 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입출 내역을 이제 엑셀로 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 엑셀만 그냥 내려받아서 딱 주시는 게 아니라 아까 관련해서 이제 선수금, 선급금이라든지 뭐 출금에서 특이사항 같은 거 기재를 해주셔가지고 전달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래서 경리나라를 사용하신다면 경리나라 입출 내역에 기록하셔가지고 어떤 거래처고 어떤 용도로 나갔는지를 이제 해서 그 내용만 이제 사실 전달을 해주시면 기장하시는데 거의 이제 서로 놓치거나 빠지는 거 없이 그렇죠. 크로스체크식으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맞아요. 네. 통장은 네. 경리나를 사용하면 더 좋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한테 엑셀을 주실 때 아니면 입금하거나 출금하실 때 메모 네. 안에다 조금이라도 거래처 명이나 네. 이런 걸 기재해 주시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통장 메모도 꼭 기억해 주세요. 네. 다음에 엑셀의 메모는 네. 기본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임차 계약서인데요. 네. 보증금이나 월세가 이제 변동사항이 있거나 뭐 특이사항이 있을 때 이제 납입 내역을 알려주시면 되는데요. 이 납입 내역은 사실 통장 내역에다가 그냥 변동사항 있을 때만 기록해 주시면 되고 네. 계약서를 이제 변동사항 있을 때 준비를 해주시면 되세요. 네네. 네. 추가로 네. 뭐 요즘은 건설업체나 이런데 다른 지역에서 기숙사나 이런 걸 사용하시는 네.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맞아요. 그다음에 뭐 지점으로 등록되지는 않지만 네. 지점 형태로 사용하시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은 보증금 월세, 그다음에 계약서 네. 이런 걸 빠짐없이 저희한테 주셔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고객사 중에 그 숙소가 50개가 되는 있을 곳이 수 있었는데요. 거기는 정말 계약서라든지 이런 월세 내역이라든지 보증금 내역을 관리하기가 정말 이제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련 시트, 그 엑셀 시트라든지 이런 네. 부분 관리 대장을 따로 네. 만드셔가지고 혹시라든지 이런 내용 서류들이 누락되거나 빠지지 않게 네. 잘 보관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다음은 법인카드 명세서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저희 카드 대금이 나가잖아요. 카드 쓴 게 있으면 대금이 네. 나갈 텐데 그 나간 내역에 대해서 내역서를 이제 받으실 수 있어요. 이게 네네. 매월 그 카드 명세서를 받으실 텐데 그 부분을 모아서 이제 주셔도 되고 은행 사이트, 카드사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네. 이용대금 내역서를 이제 PDF나 엑셀로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무대리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거는 엑셀 파일로 주는 걸 좋아합니다. 네네. 네, 그 서류나 이런 그 수기 자료보다는 엑셀 파일로 주시면 가장 좋고요. 그 부분을 23년 1월부터 24년 2월까지에 대한 이용대금 명세서를 주시면 됩니다. 네. 네, 그 보통 12월에 대한 그 비용이 그쵸. 2월 달에까지 나가는 나가는 경우가 경우가 많기 많죠. 때문에 이렇게 최소한 준비하시면 됩니다. 2월 명세서는 2월 안에 지급을 좀 네. 주시면 좋겠죠.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이제 12월이잖아요, 지금이. 미리
지금 있는 명세서를 미리 좀 보내셔가지고 네, 같이 한번 맞춰보고 이제 그 맞추는 과정에서 어차피 계속 법인세까지는 계속 소통을 해야 되고 또 어차피 연말정산도 있고 부가세도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이제 그때 24년 1월이랑 24년 2월에 대한 명세서는 뭐 3월이나 2월 달에 네, 네, 네. 주시는 걸로 네, 네, 그렇게 하시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간이형 수증에 대해서도 네. 이제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간이형 수증은 간이형 수증만 있는 게 아니라 네. 뭔가 택배 네. 영수증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운반비라든지 이런 거는 현금으로만 하고 정말 준비가 받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네. 그거에 대한 내역이라든지 지출결의서 네. 정말 없다면 지출결의서라도 준비해 주시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기부금 영수증, 기부를 했다면 기부금 영수증을 기부한 단체에다가 요청하셔가지고 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이거 외에도 혹시라든지 이제 회사에서 나간 경조사비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청첩장, 부고장 이런 부분들을 이제 뭐 캡처본도 좋아요. 이걸 모아가지고 같이 전달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우리가 특허를 내거나 네. 아니면은 법인 등록 네.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보면 세금계산서 이외에 네. 계약서에는 기재가 되어 있지만 네. 이외에 나가는 돈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저희가 어디서 보면은 볼 수 없고 정산서나 이런 것들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에게 정산서를 같이 네. 첨부해 주시면 저희가 그게 놓치는 거 없이 비용 맞습니다.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법무사 사무실과 이제 소통하거나 하실 때 이런 정산서를 받으실 텐데 사실 미리미리 이제 그때 출금 내역에 첨부해서 네네. 네, 알려주시면은 네, 메모해서 알려주시거나 아니면 경리나라는 출금 내역에다가 그 첨부 파일을 보관할 수가 있어요. 네. 그쪽에다가 미리미리 보관해 주시면은 나중에 한 번에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되기 때문에 네. 네, 미리미리 챙겨 놓으시는 걸 네, 네. 추천드립니다. 네네. 네, 그리고 다음은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인데요. 네. 사실 이 세금도 네. 모든 내역들이 이제 세금 냈다고 해서 비용 처리라든지 이런 게 인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맞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방세를 냈다고 하면은 그 세목별 과세 증명서를 위텍스라든지 민원 24에서 뽑으실 수가 있어요. 네. 이 부분을 뭐 PDF나 이런 서류로 해서 전달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대표님께서 가끔 세금이라 그러면 저희 세무 대리인들이 다 뽑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이 지방세만큼은 저희가 네. 공인인증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네. 꼭 첨부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 부분 꼭 챙겨가지고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자산 관련해서는 넘어가 보면요. 네,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재고자산 부분인데요. 네. 사실 이제 작년에 넘어온 재고가 있을 거고 네. 올해 이제 매입한 뭐 상품, 제품, 원재료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건데요. 아직 네. 도착하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23년 12월 31일 기준의 기말 잔액만 알려주시면 돼요. 네. 보통 상세 내역까지 주실 필요는 없고요. 네. 기말의 대략적인 이제 재고가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이게 구입한 걸 다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재고에 맞춰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대략적인 금액을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네. 사실은 네. 회사에서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기말 잔액은. 네. 그래 상품도 팔고 네. 하실 수 있는데 네. 사실은 재고 리스트라는 네. 거가 그 품목별로 있기는 해야 네. 돼요. 맞아요. 근데 그 전에 저희한테 네. 일단 기본적인 기말 잔액을 알려주시면 네. 사실 이거는 살짝 이걸로 손익 조정은 가능해요. 네. 네, 물론 이 금액만큼이 네. 언젠가는 세금으로 부여가 되겠지만 네. 올해 다음에 세금률이 조금씩 변동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올해 손익 조정은 좀 가능하고요. 저희가 그게 확정이 되면 금액을 알려드리면 사실 그거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세무 조사라는 거에 대한 대응을 저희가 항상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언제 나올지 알 수가 없고 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저희가 재고를 잘 몰라요. 네, 그래서 맞아요. 저희가 기말 잔액을 확정 짓고 나면 네. 그거에 대한 리스트를 꼭 작성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본 케이스가 네. 그 재무상태표상에 재고가 있는데 네. 그 재고랑 실사 재고랑 뭐 10억, 20억 차이 나는 네, 회사도 맞아요. 있으시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계속 이익이 계속 나니까 그 재고로 계속 이익을 조정을 하셨던 거예요. 네. 근데 어찌됐든 간에 계속 그 이연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네. 나중에는 돌아오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은 네. 이제 고정자산, 변동현황 네, 네. 관련해서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데요. 네. 올해 신규로 취득한 뭐 토지, 건물, 네. 아니면 기계장치, 차량 이런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런 게 있으시다면 꼭 말씀을 해주셔서 네. 저희 회사의 재무상태표상, 저희 성적표에 자산으로 목록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네. 네, 내용을 주시면은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처분했을 때도 꼭 처분하셨을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법인이기 맞아요. 때문에.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으시면
처분하실 때 미리미리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이게 생겨서 발행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처리하시는 게 좋아요. 네네, 맞아요. 나중에 오게 되면 이게 누락돼서 네, 매출 그런 경우가 누락되는. 많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옛날에는 네. 차량을 네. 직원분이나 아시는 분한테 네. 무료로 주시거나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시는 경우 많잖아요. 네. 그래도 꼭 세무서 발행하셔야 돼요. 네, 네. 그렇군요. 그렇게 안 맞아요. 하시면 특히 가격을 네. 너무 낮은 가격으로 네. 아시는 분들이나 네, 직원들한테 하면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네네. 증여 문제도 생길 수 네네. 있군요. 그래서 네. 중고 차량 네. 이런 것들은 시세를 좀 비교해 보셔서 거의 근접한 금액으로 네. 그렇게 발행을 하시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시면서 질문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네, 채팅으로 올려주시면은 바로 Q&A로 이제 진행을 할 테니까요. 네,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적립성 보험 확인 서류가 또 필요해요. 네. 이게 법인을 납입자로 해서 이제 종신보험이라든지 정기보험, 연금보험 이런 부분들을 가입하시는 부분들이 많으신데요. 이거는 각 보험사에 전화하시거나 네.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내역을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 비용 처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해가지고 이제 결산을 진행하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보험 들기 전에도 또 이 부분까지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보험이 그냥 보험 납입만 되는 게 아니고 네. 요즘은 적립성과 네. 소멸성과 적립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두 부분들이 나눠져야 되는데 네. 그거는 저희가 그냥 금액만 보고는 네. 할 수 없어서 네. 처음 시작할 때 네. 계약서를 같이 첨부해 주시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지금 예은님께서 네. 4대 보험료 제출 서류 시 납부 확인서 제출로 해도 되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네요. 네네. 네, 먼저 첫 질문 감사드리고요. 네. 네. 어떻게 납부 확인서 제출로 납부 네. 확인서가 네. 근데 납부 확인서라는 게 1년에 총 납부 금액이 얼마다 이렇게는 안 돼요. 네. 저희는 장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월별 납부 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월별 인별로 이제일까요? 아니요. 인별까지는 사실 인별까지는 네. 매월 급여 신고를 하고 있어서 네. 그것까지는 필요 없고요. 저희는 회사의 법인 결산을 위한 준비서류이기 때문에 네. 회사 월별 납부 금액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아, 네. 네네. 납부 삭제 내역만 이제 네. 공단에다 요청하셔가지고 네. 하면 이제 그 서류가 있으실 거예요. 네. 그 부분으로 이제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끔씩은 네. 왜냐하면 저희가 그 납부 내역이 사실은 통장이나 이런 데서 나가기는 하잖아요. 맞아요. 네. 하지만 저희가 보면 네. 그 퇴직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환급금이나 정산 부분들이 있어서 네. 저희가 그 비용을 대체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상세 내용을 좀 받아봐야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지 네. 알 수 있겠네요. 네, 정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유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월별로 네. 해서 납입 내역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다음은 퇴직연금은 이제 가입 내역 네. 이런 부분들 납입 내역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해당 금융기관에서 발급해 주시면 되고요. 네네. 그 대손 상각이 있다면은 그 해당 그 대손이 발생한 그 매출 생리환서가 있으실 거예요. 네. 그거랑 이제 뭔가 법원에서 이런 회수불능에 대한 입증 서류라든지 네. 이런 게 있다면은 보내주시면 그걸 보고 이제 대손 상각이 가능한지 여부를 세무대리인이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네, 대손상각은 네. 어차피 부가세 때 네. 매출세에서 발행이 되면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부가세 환급도 네, 이루어지기 맞아요. 때문에 네. 아마 그 부분은 발생할 때 네. 그때 바로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보수금이나 지원금 이런 부분들에 해당하신 내역이 있다면은 네. 관련 업체나 기관에다 요청하셔가지고 네. 해당 자료를 저희한테 전달해 주시면 되고요. 네. 이 부분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미리 세무대리인에게 전화나 이런 부분으로 소통을 하셔가지고 네.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네네. 판매장려금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받으러 온 대장 이런 네.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네. 통장에 어음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다라고 네. 하면은 사실 어음을 받았을 때 외상대가 이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어음 대장을 내부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어음 대장을 따로 활용하시면 좋은데 요거는 경리나라에도 어음 대장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배서한 거라든지 양도한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음 할인이라든지 네네. 기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쪽에다 기록하셔가지고 내부적으로 또 미수금 관리하실 때 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네. 어음 받았을 때 잘 관리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각종 보험증권, 네. 차량보험 네. 꼭 이거는 네. 네,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꼭. 보험기간과 금액이 이제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네. 차량보험은 또 그게 또 필요하지 않나요? 네. 이제 차량보험 네. 같은 경우는 네. 그 임직원으로 꼭 통달해서 네. 가입하셔야 되고요. 네. 개인별 가입은 안 됩니다. 네. 대표님 이상만 가입하셔도 안 되고요. 네, 맞습니다. 꼭 꼭- 임직원 전용으로 네, 네.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허 관련해서도 뭔가 이런 그런 비용이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네.
그 관련된 내역들을 아까 이제 법무사 비용처럼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네. 네, 이 부분도 한번 설명을 네, 해주시면. 특허나 네. 상품권 실효사항 같은 것들은 기간이 좀 오래 걸려요. 네.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네. 저희에게 계약서나 그런 정산서 같은 거를 같이 첨부해 주셔야 되고요. 특허는 등록이 되고 나면 그때 등록증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전까지의 금액들은 다 자선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서류들을 그렇게 처음부터 준비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이제 이자 원천 징수 관련해서 명세서가 이제 주셔야 되는데, 네. 이거는 당해년도 은행이나 보험 증권사에서 네. 받은 이제 이자가 있다면 그거에 대한 원천 징수 내역이 있을 거예요. 네. 그 부분을 이제 받으셔가지고 네. 저희한테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이자는 네. 은행에서 많이 받으시는데 네. 중간중간에 보험회사 이런 데서 적금이나 이런 것들 네. 받으신 게 있잖아요. 네. 그럼 이자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맞아요. 연도가 네. 지난 다음에 요청을 하시면 잘 못 받으실 수 있어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은 그때 이자 원천영수 내역을 받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서류 관련해서 계속 이제 상세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네. 이 부분에서 모르시는 내용이라든지 준비하시면서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다면, 네. 저희 경리나라 TV 네. 카카오 채팅방이 있어요. 네. 이쪽에다가 이제 질문을 남겨주시면 네. 실시간으로 제가 이제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네. 저희 경리나라 채팅방 꼭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부채 관련해서 준비 관련해서 서류를 말씀드릴 텐데요. 저희가 이자 수익이 있다면 이자 납입도 있겠죠. 네. 그래서 대출 관련해서 이자 납입에 대한 내역들, 이 부분들을 이제 각 은행이라든지 뭐 공기관, 네. 공기관 대출했다든지 캐피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원금 상환 내역서, 이자율 뭐 납입 내역서 이런 부분들을 받아가지고 전달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 가지 네. 팁을 드리자면 네. 그 내역서에는 이자율이 꼭 필요해요. 아, 네. 왜냐하면 저희가 그 회사가 가지급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자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되도록이면 이자율이 꼭 나오는, 그다음에 기간이 나오는, 네. 그걸 꼭 부탁드릴게요. 네, 이자율과 기간이 표기될 네, 수 내역서. 있도록 네. 내역서를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리스 상환 스케줄도 마찬가지로 이게 네. 내용이 있으면 좋고요. 이건 리스 회사에다가 요청하셔가지고 받으시면 되는데 네. 리스는 보통 이제 다음 이제 차량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그때 네.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역은 좀 이제 스킵하고 다음 법인 차량 관련으로 네,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